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유럽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며 다양한 나라를 오가게 되었는데 특히 제가 일본과 한국에서 경험했던 직장 문화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해요. 모든 것은 제가 일본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일본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이상적인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예의 바른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들의 성실함.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뻤죠. 그러나 막상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제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경험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회의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회의 전에 내려져 있더라고요. 회의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였던 거죠. 저는 몇 번이고 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으로 메모만 할 뿐 실제로 그 의견이 반영된 적은 없었어요. 엘리사 씨, 좋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가졌던 의욕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에는 회의 시간에 더 이상 의견을 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감을 잃는 제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문화 충격은 회식 문화에서 왔어요. 일본에서는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업무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죠. 예를 들어 첫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고기를 굽거나 술을 따르며 각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는 모습을 보고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런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 서툴게 굽다 보니 고기를 태우고 말았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선배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엘리사 씨, 회식 자리에서도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마치 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모든 것이 규칙적이고 정해져 있었죠. 심지어 고기를 굽는 순서까지도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제게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어요. 회식이 끝난 뒤 모두가 각자 먹은 양과 마신 술을 정확히 계산기까지 꺼내며 나누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계산을 잘못해서 200엔 정도 덜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팀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엘리사 씨,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을 단숨에 현실로 끌어올렸습니다. 숫자 하나가 관계의 신뢰를 좌우하는 듯한 이 환경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회식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그저 겉으로만 예의를 차리는 분위기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에게 한국 지사로의 발령을 제안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니 비슷한 규칙과 형식 속에서 또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며 기체가 흔들릴 때 저는 어쩐지 마음속이 똑같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1년간의 직장 생활은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남겼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중 일부는 상처로 남아 있었죠. 형식적인 관계, 차가운 거리감, 그리고 작은 계산조차 사람 사이의 신뢰로 직결되던 긴장감. 한국에서는 다를까? 아니면 똑같이 규칙과 의무로 꽉 찬 일상을 마주해야 할까?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내부로 들어선 순간 처음 느낀 건 세련된 시설과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외형만큼이나 저를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살짝 누그러뜨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익숙했던 정중한 인사 대신
이곳에서는 환영과 배려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대화를 나누며 웃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활기차고 인간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어쩌면 여기는 조금 다를지도 몰라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저를 낯설게도 동시에 따뜻하게도 느껴지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새 사무실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일본에서 첫 출근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형식적인 미소, 정중하지만 무뚝뚝했던 첫 만남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 씨, 드디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팀원들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며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명씩 다가와 악수를 청하거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오랜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한국 음식은 드셔보셨나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그들의 관심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에서의 차가운 거리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였죠. 직접 다가와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씨,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작은 환영 회식을 준비했는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식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에서의 회식이 떠올랐거든요. 고기를 굽는 역할 분담, 술을 따르며 분위기를 맞추는 의무감, 그리고 계산 문제로 인한 긴장감까지. 하지만 팀장님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저녁이 되자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 근처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팀원들은 저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씨,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편하게 즐기세요. 그들은 직접 고기를 굽고 잘 익은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주며 음식과 음료를 권했습니다. 이건 삼겹살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기예요. 이건 한국 전통 소주인데 처음엔 조금 독할 수 있어요.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와 환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긴장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국에서도 각자 계산하는 문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건 식사가 끝난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연스럽게 가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벌써 끝난 거야? 계산은 누가 하지?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각자 알아서 계산하는 문화가 아닐까?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잖아. 이거 내가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몸은 자동으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죠. 그런데 그 순간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사 씨, 왜 계산대로 가세요? 여기선 제가 계산합니다. 첫 회식은 팀장이 내는 게 보통이에요. 저는 멈칫하며 머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계산 안 하고 나가는 줄 알고 제가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팀원들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 보통 팀장님께서 계산해요. 다음엔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이 놓였고 동시에 조금 창피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산 문제로 민감했던 경험이 떠올랐고 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계산조차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배려의 일부라니. 정말 놀라워.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큰 오해를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이 나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회식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따뜻했고 그들의 배려 깊은 태도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 법이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충돌이 제 앞에 닥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해결하려고 작은 빵과 음료를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동료 영미 씨가 들어오더니 제가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고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엘리사 씨, 이건 제가 살게요. 그냥 드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영미 씨. 제가 먹으려고 산 거니까 제가 계산해야죠. 하지만 영미 씨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건 친구나 동료가 사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그녀는 제 손에서 빵과 음료를 가져가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감사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내가 직접 산 것도 이렇게 하려는 걸까? 나도 충분히 내 돈으로 살 수 있는데. 비슷한 상황은 회식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던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제 앞에 놓인 잔을 비우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씨,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맘껏 드세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끼리 잘 챙겨야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배려일까? 아니면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일까? 제가 자립심을 중시하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자꾸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마음에 얹힌 물음을 팀장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팀장님,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강한 거죠? 저는 때로 이게 너무 과하다고 느껴져요. 제 몫은 제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엘리사 씨, 한국에서의 배려는 단순히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에게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서로 챙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그걸 되돌려주는 게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받았던 배려가 단순히 동정이나 불편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차갑고 형식적인 관계와 달리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돕고 챙기는 일이 곧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상황에서 한국 문화의 배려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먹은 매운 음식을 잘못 삼키며 치아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저는 창피해서 말을 못 하다가 옆자리의 동료가 이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엘리사 씨, 왜 고기를 못 드시죠?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동료는 제 상태를 금방 알아채고 말했어요. 병원에 바로 가요. 여기 근처에 좋은 치과가 많으니까 지금 가면 돼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죠. 지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볼게요. 하지만 동료는 단호하게 제 손을 잡아 끌며 지금이 나중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팀 동료와 함께 근처 치과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험한 서비스와 치료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친절한 의사와 간호사, 빠르고 세심한 치료,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까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효율성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동료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에선 서로를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진심 어린 감사함과 동시에 나도 언젠가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실수나 계산의 어긋남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챙기고 돕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문화는 단순히 규칙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따뜻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설고 어색한 감정은 이제 사라지고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사무실 근처의 토스트 가게에 들러 햄치즈 토스트 하나요? 라고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주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발음에 점원이 살짝 당황하더니 지금은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며 서비스로 작은 음료를 하나씩 챙겨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엘리사 씨, 요즘 한국말 정말 많이 늘었네요. 맞아요. 근데 치즈 발음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게 한국말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때면 제가 얼마나 이곳에 익숙해졌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제가 먼저 고기를 굽겠다고 나설 만큼 자신감이 생겼고 소주잔을 들며 짠을 외치는 것도 이젠 너무 자연스러워요. 처음엔 소주의 쓴맛에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여기에 사이다를 살짝 섞으면 더 맛있다는 꿀팁까지 배우게 됐죠. 어느 날 제가 팀원들에게 한국말로 괜찮아요 라고 농담 섞인 사투리를 따라했을 때 동료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엘리사 씨,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럼요. 이제 삼겹살도 저보다 잘 굽는다니까요. 그들의 말에 저도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김치를 아직 잘 못 먹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엉뚱한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사무실 근처 시장에서 감을 사면서 상인에게 손짓을 섞어가며 4개 주세요 라고 했는데 상인이 웃으며 감을 4개씩 묶어 8개를 봉지에 넣어 주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손가락으로 표시한 숫자가 헷갈렸던 거죠. 아, 아니에요. 4개면 돼요. 저는 황급히 손을 휘저으며 말했지만 상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비스예요. 그냥 가져가요. 그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환한 미소는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작고 엉뚱한 순간들이 저를 한국 생활에 더 깊이 빠져들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위해 송별회를 준비해 주었어요. 고깃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삼겹살 냄새와 함께 팀원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엘리사 씨, 벌써 1년이라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갔네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이탈리아에서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떠날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죠. 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엘리사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국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당신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잔을 부딪히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처음 회식 자리에서 느꼈던 어색함과 긴장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팀원들의 진심 어린 말과 웃음 속에서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던 날의 불안, 팀원들과 함께했던 웃음,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까지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은 저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행기 이륙 준비가 한창일 때 제 여행, 가방 속에 넣어둔 동료들의 손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엘리사 씨, 한국에서의 추억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이번엔 우리가 이탈리아로 갈게요. 이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신뢰는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주저없이 손을 내밀기로요.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해 신뢰를 쌓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만큼 그들에게 돌려줄 기회를 꼭 만들어야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은 이제 제가 평생 간직할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엘리사가 한국에서 겪은 따뜻하고 특별한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배려와 신뢰의 가치를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한국의 정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진심 어린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을 엘리사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따뜻한 순간이나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